고려 아마 러시아로 고려야 고려인인 사람이 원래 고려 사람이라고. 네네, 이거는 192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쓴 사람은 남만춘이라는 유명한 그 공산주의자, 그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는데 러시아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제목은 우리촌의 Korea, Oppressed Korea인데 고려 말로 번역됐을 때 억압받는 고려. 네. 그러니까 코리아를 고려라고 20년대에도 러시아 운동, Russian Forest에서 그렇게 표기하곤 했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말 카리아에 가장 가깝게 들리는 말이 고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네. 조선이라고 하면 일체의 조선 천독부, 조선 소도쿠프. 그 일본인들이 쓰는 조선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어. 제 생각은 그때 조선 땅을 나오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1864년부터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국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기에 1864년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60년 조금 이상 됐어요. 소련이 붕괴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벌써 50년 동안 이주한 후에 1990년대에 30만 명 살았어요. 소련 흩어진 후에 모든 소련 사람들이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소수민족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고려인들만 아니고 모든 이렇게 소련이 그 소수민족 대해서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중앙아시아는 30만 예. 30만 정도 살고 러시아는 그때는 한 15만 정도 살았는데 15만. 예. 근데 이제 분괴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아니면 한국으로 이렇게 기본은 러시아로 러시아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아마 2000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고려인들이 러시아나 한국으로 떠났어요. 2004년도에는 소위 H2, HE 비자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국말로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고려인한테만 주어지고 3년 그리고 길게는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 노무직, simple physical labor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가난한 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으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나 국가들은 경제과 정치가 좀 안전하게 발전했으면 고려인들이 이주를 하지 않았어요. 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떠나게 됐어요. 예.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소위 고주 등록제, 프로피스카라는 고주 등록 제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련 때는
집안에서 모스크바로 온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돈을 촉촉한 아니면은 고등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집안의 고려인이나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로 조금 더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그것은 살펴볼 때는 서론 전체성이 뭐냐고 네. 말해봐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 고려인이에요. 제가 네. 북카프카스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언제나 러시아 말만 사용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한테 고려말로 하시면서 우리는 답을 러시아어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혀 우리말 몰랐어요. 저 말은 러시아 말이에요. 네. 예, 문화, 혼합적인 한국어. 정체성이죠. 혼합적이고 다선적인 complex and polyphonic. 혼합적이고 폴리포니, 예, 다선적인 예. 정체성이고요. 그 일부 요소는 러시아에도 남한에도 없는 상당히 유니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고려인들의 민족 요리를 보시면은 러시아인도 우즈벡 사람도 한국인도 먹지 않은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 당근 사라다, 마르코프차, 모르코프차. 당근 사라다. 당근 사라다, 그러니까 모르코프차라고 하죠, 고려인들이. 근데 그거는, 이 마르코프차는 러시아에도 한국에도 없는 고려인의 음식이에요. 아니면은, 예. 한국에는 왕만두가 있죠. 네. 고려인들한테 펜세라고 있는 펜슬, 예. 그 변세라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왕만두를 고려인식으로 병모시킨 겁니다. 그 변세라는 말은 한국말이 없어요. 러시아 말에도 없고. 변세는 뭐냐면은 편수라는 조선말을 육진반원식으로 발음하는. 예.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민족은 하나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민족 192 민족들 중에 살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 한국은 기본적으로는 군대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획일주의적입니다. 한국은 민족 정체성도 하나 이상의 민족 정체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남자면 군대 가고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다 학교 가고 80%는 대학 가고 상당히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획일성이 굉장히 익숙해진 것이죠. 근데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상당 부분은 혼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인의 전체성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모두들이 공유하는 집단 기억, 컬렉티브 메모리죠. 이 집단 기억 중에는 간지 이주도 있지만 빅토르 초이 같은 고려인 가수의 대인기라든가,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명예. 그러니까 소련에서 고려인들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명예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하는 게 러시아 말이죠. 한국에서 요기민한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하고 한국말 배울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배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인 집단 촌들, 집단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안산이고요. 안산에서 손부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한 7,000명, 8,000명의 고려인이 집단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러시아 말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노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이 정도로 사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흩어져는 있는데 대체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전라도하고 경기도, 서울이 네. 고려인이 제일 많은 거고요. 고려인들은 한국인과 언어 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은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시민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데 왜 없는가 하면 고려인들이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12시간 동안 일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네. 저희 친척들도 그래서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월급을 받아 계속 월급이 있어서 그래서 일하고 싶다고 계속 한국에 있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중아시아나 러시아나 좀 경제가 좀 발전 됐으면 예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한국은 더 좋아요. 경제적으로. 하면 한국에서 하루에 아까 손자나 선생님 말씀대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거의 죽을 정도로 어렵게 일하면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미국 돈으로 한 $1,000, $1,500. 아니요, 2,000. $2,000. 지금 2,000달러. $2,000 정도 되는 거죠. $2,000. 그렇다면은 이거는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는 한 3배나 4배 높은 월급입니다. 예, 예. 일부 학교는 고려인 교사까지 취직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다솜 관광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려인 교사까지도 들여서 고려인들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그냥 본인이 취직한 공장 근처에 있는 일반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저 생각은 앞으로는 박노자 교수님 말씀대로 안산 쪽에 그 구소련 고려인들이 살고 따로. 근데 한국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앞으로 고려인들 자기 사회로 살면서 계속 그렇게 미국처럼 차이나타운 여기서도 고려인이 따로 거기서 그래서 한국 사람 그쪽에서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 variable에 달려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의 큰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구소련의 오늘과 같은 neo-patrimonial regime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과연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이거 하나의 큰 변수입니다. 만약 하나의 경제 개발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상당수 고려인들이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큰 변수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다문화 정책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그냥 들어온 사람한테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강요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안산이나 관주에서 사는 고려인들 중에서는 만의 하나의 구소련 지배의 상황이 좋아지면 상당 부분이 돌아갈 것 같기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일부는 아주 어렵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남아보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수일 것 같고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모스크바하고 산피터스부르크에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벌어서 5년, 7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모스크바에 돌아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러시아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조직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살아요. 아, 네. 계속 러시아에 살아요. 중아시아로 돌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이사 올 때는 이주할 때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사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뭐 비즈니스나 장사나 뭐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갔다가 또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다시 모스크바로 예. 다시 귀환해서 거기에서는 이제는 토를 잡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상당히 네. 복잡한 그게도 트래젝터리죠. 그러니까 주나나시에서 중심, 즉 모스크바에 가서 국적을 따고 그 국적으로 남한에 가서 돈을 벌고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서 토를 잡아서 자손들이 예. 이렇게 본성할 수 있는 모전의 토전을 만드는 네, 네. 예. 방식인데 상당히 복잡한 궤도입니다. 그런데 대체 보면은 고려인들이 거의 글로벌 다이아스포라의 예.